지난 1966년 9월 완벽한 탑으로 알려져 있던 석가탑이 기울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도굴범은 잡혔지만 탑의 훼손이 심각해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해졌다. 이때 여러 유물들과 함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문석구러미가 발견됐다. 안치여시, 여기에 안치됐다는 뜻이다. 이 문서를 해석하게 되면 이 석가탑에 대한 비밀이 다 밝혀질 거다. 묵서지편, 그것은 천년 전 석가탑이 붕괴 위기에 놓여 완전 해체 뒤 다시 복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유는 지동, 땅이 흔들렸으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지진입니다. (1200년간) 단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는 명품 탑으로 알려진 석가탑.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발생한 도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신화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석가탑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복원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인데요. 이 같은 내용은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마치 시루떡처럼 엉겨붙은 문석구러미, 즉 묵서지편의 내용이 최근 들어서 판독되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문서를 분리하고 그 내용을 판독해내는 데는 무려 40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묵서지편을 통해서 지은 지 300년 만에 석가탑을 완전히 해체하고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1976년 창설된 이 팀은 그동안 과학적 방법을 통해 손상된 문화재를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묵서지편 출토 당시인 1966년엔 국내 보존과학기술이 전무한 상태였다. 도굴로 인해 기울어진 석가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탑의 부재들이 파손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석가탑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됐다. 당시 출토된 유물 중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비롯해 은재 사리함과 금동 사리합 등 국보급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묵서지편은 금동 사리 외함의 다리 아래쪽에서 발견됐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탑 속에서 1000년. 출토 당시 묵서지편은 엉겨붙은 채로 심하게 훼손되어 손만 대도 부스러질 정도였다. 당시로는 그 비단으로 쌓여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탑 속에는 장기간 동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빗물이 스며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게 건조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종이가 한마디로 떡처럼 굳어버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서를 발견하고 열어봤을 때는 전혀 떡처럼 굳어 있는 상태에서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도 어렵고 전혀 내용을 판결하지 못했습니다. 묵서지편의 복원이 시작된 것은 발굴된 지 30년이 지나서였다. 모두 100여 장으로 분리된 낱장을 통해 두루마리 형태가 아닌 여러 겹으로 접힌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종이에 접는 순서.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좀처럼 해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실마리를 찾은 건 발굴된 지 40년이 지난 2005년 무렵이었다. 종이를 보면 우리 사람들의 손의 지문과 같이 종이에도 자국이 있습니다. 종이를 뜰 때 어떤 형태로 틀을 가지고 종이가 만들어졌나 하는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국을 일일이 맞추는 작업이 먼저 시도가 되었고 그 시도를 통해서 어떤 종이에 접는 형태를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문서의 어떤 내용도 파악하게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지는 당나무를 찌고 삶은 물을 대나무 발로 떠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대나무 발의 흔적이 한지에 남게 된다. 가로는 대나무결 자국, 세로는 발을 엮은 명주실 자국이다. 묵서지편의 판독을 담당한 서울대 노명호 교수. 청지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는 이 발무늬를 토대로 조각난 문서들의 순서를 찾아 나갔다. 붉은 선이 문서에 남아있던 세로 발무늬다. 발무늬의 그 간격이 대체적으로 30mm 내외가 됩니다. 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한 1, 2mm 정도 그 오차가 나는데 그 발무늬 사이의 그 간격을 맞추다 보면은 좌우로 그 연결되는 그 거리들을 그 발무늬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무늬뿐만 아니라 이 문서의 그 연접면들이 있고 접은 선들이 있고 그 문서를 만들 때 그 종이를 연접한 그 면들이 그 변색되면서 다른 쪽에 그 접힌 쪽에 찍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 복원 과정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흡사했다. 먼저 접힌 문서의 정중앙 부분을 찾고 세로 발무늬를 이용해 상하 위치를 검토했다. 다음 종이를 이어붙인 연접면과 반대편에 찍힌 얼룩으로 좌우 대칭을 맞춰갔으며 먹의 농담과 문맥을 고려해 흩어진 조각들의 재위치를 찾아 나갔다. 이 작업을 통해 묵서지편이 어떤 순서로 접혀 있었는지도 밝혀졌는데 묵서지편은 각각 32편으로 접혀진 4건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년 전 석가탑에 안치됐던 묵서지편은 40년이 넘는 복원 과정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전부 다 고려시대에 석가탑이 무너지고 다시 수립하면서 당시에 공납했던 물품들이랑 그리고 행사 진행 사항들을 기록했던 문서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묵서지편은 고려 정종 2년인 1036년 석가탑을 완전 해체하고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불국사 그 부속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서쪽에 그 석탑이 기울어져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잡목을 운반해다가 도개되지 않도록 버텨놨다 하는 얘기가 보입니다. 탑이 기울어져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상황. 원인은 1036년 발생한 지동, 땅이 흔들렸기 때문이었고 2년 뒤 연차, 연달아 땅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종종 2년의 그 지진이 이제 1차적으로 큰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된 거고, 그 중간 그 복구 준비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그 지진 피해를 당하는 게 그 정종 4년인데 1038년. 그 두 차례의 지진에 대한 얘기가 전부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탑을 세운 지 300년도 안 돼 붕괴 직전 상황에 놓였던 석가탑. 채 수리도 못한 시점에 연거푸 찾아온 지진은 석가탑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중수 문서가 판독되면서 몇 가지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제작 연도를 두고 이것이 탑이 세워진 8세기였는지 혹은 중수된 11세기였는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요. 또 무구정광 탑이 석가탑인지 다보탑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석가탑을 무너뜨린 거대한 힘이 바로 지진, 그것도 연거푸 발생한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큰 지진이었기에 석가탑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이 불국사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던 걸까요? 이따라 경주를 덮쳤던 지진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불국사에서 9.2km 떨어진 경주 남산 열암곡. 지난 2007년 이곳에서 특이한 모습의 불상이 발견됐다.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엎어져 있는 마의 불상. 코끝과 바닥 사이의 거리는 불과 5cm밖에 안 된다. 길이 7m, 무게 80톤의 거대한 바위는 그 아랫면의 바닥과 아슬아슬한 거리로 신비로운 불상을 품고 있었다. 부경대 김영석 교수팀은 불상 주변에 산재한 암석의 분포 상태와 그 단면을 분석해 불상이 왜 이런 모습으로 놓여 있게 됐는지를 조사해 오고 있다. 암석들이
이 분포하는 양상을 좀 보게 되면 다른 지역들하고 또 다르게 지금 저 옆에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봐도 많이 굴러져 떨어졌다는 그런 그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암석들이 전부 다 제 그 해석에 의하면은 이 불상이 넘어질 때 같은 지진이나 어떤 자연적인 그런 쇼크에 충격에 의해서 같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거대한 암벽에 새겨져 있었던 불상은 엄청난 힘에 의해 암벽에서 깨져 나온 것으로 그 단면이 주변 암석들의 단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불상이 넘어진 시기. 불상 주변에서 채취한 흙으로 OSL 연대 측정을 시도했다. OSL 연대 측정은 흙 속에 들어있는 석영 입자를 분석해 석영이 햇빛으로부터 차단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측정기가 작동하자 석영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는 1250년 플러스 마이너스 120년이다. 약 한 1250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0년 오차를 갖는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매칭이 되는 연대는 없었어요. 지진 연대는.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그럼 이 자료하고 이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 이후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1036년에 규모 6.4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그런 지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덮쳤던 1036년의 지진은 80톤이 넘는 마애불상마저도 쓰러뜨린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었다. 고려사는 1036년을 전후한 현종, 정종대를 지진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엔 경주 일대에만 6번의 지진이 있었다. 고려사는 1036년의 지진을 개경, 광주,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해 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경주는 3일이 지나서야 그쳤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의 지진은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경주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과거 2000년간의 역사 기록을 분석해 한반도 지진의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경제복 교수는 이때 전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1036년 지진은 개성을 비롯해서 안변, 광주, 상주, 경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감증구역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3일이 지나 지진이 그쳤다는 표현을 통해 당시 지진의 진앙지가 경주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 오늘날 와서 규모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감진 면적과 피해를 평가해 보건대 작게는 6, 규모가 6, 뭐 좀 크게는 규모 6.4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경제복 교수가 추정한 규모 6.4란 어느 정도의 지진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1036년 당시의 지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 지진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선 180여 명이 죽고 8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1036년 6월) 전국을 강타한 지진은 불국사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중수문서는 당시의 지진으로 불문 남대제, 하불문 행랑시설, 서쪽 석탑에 피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현재 그 불문의 남쪽 큰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재 그 대웅전의 그 남쪽의 큰 계단, 이른바 청운교, 백운교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청운교, 백운교의 좌우 양측 부분이 아마 꼭 그 계단 자체라기보다는 계단과 연결되는 행랑이라든지 문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불문, 아래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양 즉 극락전의 부분의 전면의 그 동쪽 부분, 즉 극락전과 이어지는 부분이 훼손되었던 것 같고 바로 그런 부분들하고 이어지는 그 서쪽 석탑, 지금의 석가탑 이런 부분이 크게 훼손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국사는 대웅전 일대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석가탑은 기울어져 곧 무너지기 직전이었다고 적고 있다. 석가탑의 경우에도 그 기단부나 또는 이제 1층, 1, 2층의 이제 탑신부에서 이제 파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만약 그 탑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매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미끄러짐에 의해서 파괴가 유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김재관 교수는 당시 석가탑의 피해 형태로 보아 탑의 기단부에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36년) 지진으로 인해 기단부가 파괴된 석가탑은 한쪽으로 기울게 됐고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2년 뒤 버팀목을 대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자 석가탑은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1층 또 이제 기단부까지 그 다 해체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탑의 기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기단 부분부터 바로 잡고 다시 그 위에 1층, 2층, 3층 상륜하는 식으로 다시 그 복원하는 공사를 해서 1월 23일 시작된 복원 공사는 2월 5일 지대를 바로잡고 다시 상층부를 올리는 총 20일에 걸친 대규모 공사였다. 석가탑의 붕괴 현장을 말없이 기록한 묵서지편은 서기 1036년 3일간에 걸쳐 경주 일대를 뒤흔들었던 대지진의 목격자였던 것이다. 지진계가 없었던 당시의 정확한 지진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지진학자들은 당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대략 규모 6에서 7 사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건축물들은 붕괴가 되고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들도 일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강진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뜻밖에도 이런 지진 관련 기록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100여 건, 고려사에는 190여 건,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2000건의 지진 관련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국내외 지진 정보를 24시간 수집 관측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1905년 근대식 지진계를 설치하고 관측을 시작했으며 1978년부터 기상청이 첨단 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진 관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진 발생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 (2011년에는) 6월 2일 현재 국내에서 총 24건의 지진이 관측되고 있어 월 평균 5번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43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지진이 안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24회가 발생하고 단지 규모가 3 이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지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나라는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역사책에 등장하는 지진 기록이나 1905년 이후 근대적 지진계로 관측된 자료 모두 한반도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의 규모는 규모 한 3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피해를 동반한 지진, 다시 말씀드리면 가옥이 붕괴된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또는 뭐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그 피해를 동반하는 지진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 규모로 평가한다면 규모 5.5 내지 6 이상 이러한 그 크기의 이제 지진들인데 이런 크기의 지진들은 대개 한 15차례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대개 100년 내지 150년에 한 차례 정도는 발생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지진계가 없던 시절 선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진의 세기를 표현하고 있다. 땅이 갈라지는 지열, 흔들리는 지도, 가라앉는 지함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지진을 묘사하고 있다. 또 우레소리, 북소리 등으로 지진의 크기와 양상을 구분하기도 했다.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진으로 꼽힌다. (1643년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치는 현상이 관찰됐고 1519년엔 성난 우레소리를 낸 지진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성첩이 떨어졌으며 또 담과 집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울대 김재관 교수팀은 전통 가옥을 절반 크기로 재현, 지진에 견디는 정도를 실험했다. 순차적으로 지진의 강도를 높여나가자 붕괴 조짐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규모 6.5의 힘이 가해졌을 때 초가집은 완전히 붕괴됐다. 두 번째 실험 모델은 2분의 1로 축소된 기와집. 역시 규모 6의 진동이 가해지자 붕괴 조짐을 보였다. 두 개 다 목조 가옥하고 그다음에 그 초가집도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이제 강했습니다. 규모 한 6.5 이상 되는 지진이 생겨야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형상을 보였는데요. 그 전에는 그 벽체라든지 이제 그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기둥 하단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주기를 띠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통계치를 해보니까 한 200년에서 230년 정도 그런 주기로 그다음에 이제 한 뭐 100년 내외 그다음에 다시 또 좀 많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좀 조정해지는 기간이 또 그 정도 되는 이런 식의 좀 분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군집 현상이 있는 것만은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지진은 활성기와 잠복기를 되풀이해왔다. 일본처럼 빈번하지는 않지만 작은 지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주기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런 큰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주기의 구간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기의 종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규모 6에서 7에 해당되는 지진들은 반드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불국사는 751년에 창건돼서 1200년째 이 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신라는 이 불국사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에는 잦은 지진이 발생했던 시기였고, 특히 이곳 경주는 유독 지진 피해가 많았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신라인들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인 지진을 어떻게 마주했던 걸까요? 또 불국사는 그 많았던 지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쪽에 노도가 노출돼 있죠. 여기 이제 불국사가 자리한 경주 토함산. 기반함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노두라는 것인가요? 예, 이게 할단층 노도인데요. 이 쪽이 자갈로 돼 있고 이 토함산 쪽이 그 바위로 돼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니죠. 이곳에 단층선이 노출돼 있는데 단층 활동으로 인해 땅 위로 암반이 노출된 것이다. 변합니다. 뭐 상하로 변하든지. 이 단층선은 추적을 해보면은 대략 그 선원과 불국사 사이에 있는 그 문 쪽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국사가 바로 영향권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단층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데 단층선이 통과하는 곳에는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단층선의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경주 지역은 수십 개 단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표적 활성 단층인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이 교차하고 있어 예로부터 지진이 많았던 곳이다. 이곳 경주가 수도였던 신라 시대는 유독 많은 지진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인들이 겪어야 했던 지진의 공포는 삼국사기 곳곳에서 관찰된다. 80m가 넘는 황룡사 탑도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재한 까닭은 무엇일까? 숱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보고됐지만 첨성대는 130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카이스트의 김동수 교수는 그 답을 내진 설계에서 찾고 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진 시에 강한 첨성대의 대표적 내진 설계는 두 가지. 내부를 가로지른 비녀석과 가장 상부에 위치한 정자석이다. 비녀석과 그 위에 정자석의 그 내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의 첨성대와 동일한 모델을 만들고 비녀석과 그 정자석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센트리피지 실험을 통해서 모형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로 지진 효과를 주는 실험. 비녀석과 정자석이 제거된 모형 비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첨성대는 단순하게 벽돌을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라 웬만한 지진은 버텨낼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지진의 공포를 떨칠 수 없었던 시대. 신라인들에게 지진은 어떤 의미였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지진을 기술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백제나 고구려의 침입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진이 일어난 뒤 왕이 죽었다는 기록도 자주 등장한다. 삼국시대 지진이 96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전쟁이 25번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왕 및 시중에 사망 사건이 24회가 있는 걸 보면은 그만큼 이런 천재지변, 특히 지진은 정치 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지진 이후 왕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반란의 결과였던 것이다. 실제로 779년 경주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 김지정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왕과 왕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대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바꾼다든가 시중을 책임자를 교체한다든가 하고 혹은 이제 궁궐을 지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이래서 뭔가가 스스로 반성의 의미를 가진 게 이런 거 지진의 어떤 정책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지진은 하늘이 내린 벌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들은 지진을 정치적 반성의 계기로 여기고 있었다. 이면이 다 원래는 그 낮은 면인데 흙을 쌓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지 100년이 지난 서기 751년.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신라는 이곳 토함산에 불국사를 건설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신라인들은 그들만의 고민과 기술을 펼쳐놓았다. 불국사 전면 석축에는 내진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8세기경 신라 사람들은 내진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따라서 불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진공법을 고안했던 것 같습니다. 황상일 교수가 제시한 불국사의 내진 공법 중 첫 번째는 바로 그랭이 공법이다. 그 짜맞추어지게 그랭이법을 적용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자연석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인공 석재들을 깎아 맞물리게 고정시켰는데 지진에 의한 흔들림과 이탈을 막아내는 구실을 한다. 이 아름다운 것인 줄만 알았어요. 이 정교 배운교의 폭이 굉장히 넓게 이 돌못은 불국사에 적용된 가장 독특한 내진 공법은 바로 돌못이다. 간격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있어요. 석축 곳곳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돌못인데 화강암을 못과 같은 모양으로 깎아서 석축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있다. 석축 하단의 그랭이 공법으로 인해 지진 에너지는 1차 감소하게 된다. 돌못의 몸체는 석축 안으로 길게 박혀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돌못으로 인해 에너지가 차단되고 내부 석재의 이탈을 막아준다. 또한 돌못의 머리 부분은 다른 돌들과 단단히 결구되어 있어 내부 석축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돌못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보건공사가 한창인 월정교 공사 현장이다. 월정교의 석축에서도 돌못의 흔적이 발견된다. 월정교 발굴 당시 수많은 돌못들이 발굴되어 돌못의 규모 및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 그 일반 그 교대 석축보다 돌출 인면에서 나타나는 돌못은 월정교 석축이 지진이나 홍수 같은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도 석축의 원형을 유지하는 신라인들의 독특한 공법이었던 것이다. 뒤로 들어가 있고 채워놔서 물이 왔을 때 세세로 물이 빠지면서 수압이라는 것을 잡아주는 어떤 구조적인 기능뿐만 아니고 이 석축에서 돌출됨으로 해서 밋밋한 석축을 어떤 어장적으로도 도움을. 돌못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재들인데요. 주로 8세기를 전후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에 많이 나타납니다. 석축의 뒷뿌리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앞부분은 또 석축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만들어 두는 그런 것인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진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 내력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년 전 지진의 시대를 살았던 8세기 신라인들. 불국사 곳곳에는 그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지진으로 붕괴 직전이었던 석가탑 역시 바닥에 커다란 자연석을 깔고 그랭이질을 해서 내진 설계를 해놓았었다. (3일간) 이어진 강진 속에서 그나마 석가탑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신라인들의 내진 설계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진을 결코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석가탑 중수를 위해 시주한 공양품에는 쌀 한 말, 쌀 한두 해까지 아주 작은 단위의 시주가 눈에 띈다.
온 나라가 지진 피해를 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근 안악내들까지 조금씩 비용을 보탰던 사실을 묵서지편은 상세히 전하고 있다. 지진의 시대, 특수한 공법으로 불국사를 건설한 신라인들. 폐허 속에서 다시 탑을 일으켜 세운 고려인들. 불국사는 그렇게 천년을 견뎌온 것이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지진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우리의 역사가 그 사실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지진은 피할 수가 없는 천재지변입니다만 이 지진을 대하는 신라인들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지진을 정치적 반성의 계기로 삼았고 다가올 위험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비와 반성, 이것이 신라인들이 지진을 마주하는 자세이자 1200년간 불국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